자, 그럼 이제 나머지 세 가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 나머지 세 가지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조가 이 어제문업을 통해 언급한 자신의 네 번째 업적은 사즉 복고 비류 개한이라 네. 즉 옛 제도를 회복한 복고로 네. 연호비들이 여요로워졌다라고 하는 건데 영조 50년인 1714년에 국가나 관공서에 소속된 종의 공역을 감면하게 한 일을 말합니다. 이 공역은 일종의 국가에 대한 백성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네. 남자에게는 공역이 있지만 여자에게는 없기 마련인데 그렇죠. 당시 노비에게만은 남녀 모두에게 공역을 부과하고 있었죠. 오. 영조는 여종에게 공역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에도 없고 네네. 지금 조선에만 있는 것이라면서 네. 이를 예전대로 바로 잡는다고 한 거죠. 오. 알려져 있다시피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 씨가 네. 원래 무술이 출신이었던 게 예. 아마 영조가 이런 정책을 펴는 배경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즉 서중 자광후초라 서얼들의 청직 등용은 유자광 이후 처음이네라는 의미인데요. 네. 영조는 1772년 8월 전교에서 서얼이 되면 통청을 금하게 하였는데 국조부터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유자광 이후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네네. 앞으로는 서얼 즉 첩의 아들에게도 호부 호영을 허하고 관직 진출도 허용토록 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 서얼의 벼슬을 막는 서얼 금고법이라고 있는데 이건 사실 태종대부터 있던 거예요. 여기서 영조가 근데 유자광을 언급한 건 되게 유자광이 예종 때 남이 장군을 죽게 한 일이라든가 네. 연산군 때 이제 김종직을 부관 참시한 무오사화를 주도한 일로 해서 살인들의 이제 공적이 돼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서울 출신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서울 통정을 어렵게 한 대표적인 인물로 여겨서 여기서 결혼한 걸로 생각돼요. 그 박제가나 네. 유두공 같은 이제 뛰어난 인재들이 서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정조 시대에 활약할 수 있었던 건 영조의 이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예, 마지막 여섯 번째는 육죽 작정, 즉 대전법이다. 그러니까 작년의 정산이 경국대전을 법으로 삼은 것이네. 라는 건데 사실 이 여섯 번째 문장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해요. 이 경국대전을 현실에 맞게 정리한 속대전을 편찬한 일을 내세운 것이라고도 하고 또 1750년 4월 17일 승정원 일기를 보면 네. 여기 이제 경국대전 이푸조를 적자가 없으면 서얼이 가문을 잇는다고 해석한 일을 들어가지고 네. 후궁의 자손으로 국왕이 된 영조 자신의 입장을 반영한 거라고도 해요. 또 영조가 이제 환모를 폐지하면서 경국대전법을 따랐다고 한 말을 들어서 환모의 폐지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환모는 그러니까 환곡, 예. 그러니까 춘궁기에 빌린 다음에 추수 후에 갚는 곡식이 네. 세와 지혜에 의해 훼손될 걸 가정해서 예. 10%를 더 받는 제도인데요. 근데 영조는 그 1774년에 지은 어제유 양도유수 팔도 도신, 그러니까 양도는 이제 개성 강화, 네. 두 도읍과 그리고 이제 팔도의 수령에게 내리는 글에서 자신이 왕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게 백성들 덕이라면서 네네. 백성을 위해 환무를 탕감하는 게 경국대전법을 따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영조가 진짜로 백성들의 입장에서 백성의 마음을 많이 살피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친 임금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예. 영조는 참 오랜 재위기간만큼이나 많은 업적을 남긴 임금이었어요. 이 정치적으로는 1744년에 국조 소고례를 편찬해서 의례를 정비했고 경국대전을 현실에 맞게 정리한 이제 속대전을 만들어서 또 법전을 정비했죠. 네. 경제적으로는 탁지정례, 국혼정례, 상방정례 등 정례 편찬을 통해서 방만한 지출을 줄이고 또 재정 건전성을 구축했어요. 또 군사적으로는 도성수비 체제를 마련한 수성유능을 펴내기도 했죠. 예. 또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을 살피고 그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한 왕이기도 했는데요. 네.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켜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임금에게 직접 알리도록 했고 네. 삼복제, 그러니까 사형에 처할 때는 반드시 3번의 심리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어요. 지금도 우리 삼심제잖아요. 예, 다리뼈를 으스러뜨려서 예. 최대한 고통을 주면서 예. 서서히 죽이는 그런 어떤 비인간적인 압수령을 폐지시키고 아유, 예. 또 달군 인도로 얼굴을 지지는 낙형을 금지시켜서 네네네. 되게 이제 가혹한 방법보다는 이제 폐단을 근본적으로 계약하는 정책을 펴려고 했어요. 네. 오늘 저 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영조가 직접 남긴 어제를 통해서 임금 영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완전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느낌이 드는데요. 임금의 글은 되게 통치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정조의 경우 개인적인 서찰을 정치에 많이 활용했다고 해서 밀찰 정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영조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낸 글을 수시로 간행 반포하는 독특한 창작 방식을 수행했길래 네. 저는 이를 간본 정치라고 이름 붙여봤어요. 아, 느낌은 좀 그런데요. 간본 정치. 예, 그러니까 간행 반포해서 예, 한다는 거죠. 예. 이 조선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같은 이제 역사 기록을 비롯해서 네. 의궤 그리고 등록 같은 수많은 기록물을 남긴 기록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임금이 직접 남긴 어제라는 기록을 추가한다면 영조의 일생과 통치 철학은 물론 당시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